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미국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한 아이만 운동장 구석에 쭈그려 앉아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듯이 바라봅니다. 야, 짝귀. 역겨우니까 꺼져. 안 들리니까 냅둬. 다른 아이들은 매일 소녀를 놀려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전학 온 동양인 소녀가 자신의 옆에 앉으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니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노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간 저의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준 지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소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8,000분의 1 확률로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인데요. 저는 태어날 때 소위증을 가지고 태어나 왼쪽 귀가 거의 없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귀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가는 건 아니지만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놀림을 당했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소위증은 엄마 뱃속에서 안면, 다륙부전으로 인한 비대칭이 심해서 생기는 건데 저는 그래도 빨리 발견된 편이라 뼈가 다 자라기 전에 교정 수술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싼 탓에 생기다 만 귀는 어찌할 수가 없었죠. 입학 때부터 저는 아이들의 온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며 유독 힘이 세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던 오스틴에게 찍혀 괴로운 생활을 해왔는데요. 애들은 당연히 저를 멀리했고 사물함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건 이제 일상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면 왜 낳았냐고 부모님께 원망 섞인 화도 많이 냈지만 그때마다 눈물만 훔칠 뿐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라고 여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저희 반에 지아라는 이름의 한국인 친구가 전학 왔습니다. 그녀의 아빠가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이민을 왔다고 했는데요. 그녀 또한 학교의 유일한 동양이었고 갑자기 이민이 결정되어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외모로 그녀 역시 교실 아이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고 모두가 기피하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학교의 일진인 오스틴이 새로운 장난감을 보듯 웃는 것을 보았고 부끄럽게도 잠깐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안도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오스틴이 칭칭총거리며 눈을 찢자 다른 애들도 재밌다며 오스틴을 따라했는데요. 별 반응 없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자 재미없다며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지아와 친해지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어보니 그땐 영어를 거의 못해서 자신을 놀리고 있단 건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전학 왔을 당시 그녀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영어가 필요 없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쉬는 시간마다 옆자리인 저에게 물어보았고 몸으로 표현하며 일일이 설명해줘야 했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공부를 했었는지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아직 발음이 익숙치 않아 수업을 이해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놀 친구도 없는 저에겐 이 시간이 학교 생활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죠. 지아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친구가 되어 항상 붙어 다니게 됐는데요. 저의 덜 자란 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처럼 대해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시락과 급식을 선택해서 점심을 먹는데요. 급식을 먹는 게 편하지만 아이들이 푸드파이트를 할 때면 저는 주표적이 되게 일쑤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불편하더라도 저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고 지아도 처음엔 학교 급식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는지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점심도 같이 먹었고요. 그날은 지아가 김치를 싸왔는데 난생 처음 맡아본 김치 냄새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의 찡그린 표정을 본 지아는 미안하다며 다시 넣었지만 오스틴은 이때다 싶어 우리에게 달려들었고 역겹다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지아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오스틴은 그녀에게 손찌검을 했고 그녀도 욱한 나머지 오히려 오스틴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며 오히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반 아이들 중에서도 좀 큰 편이었지만 그 마른 몸에서 어떻게 그런 파괴력이 나오는지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결국 선생님이 발견하고 둘은 끌려가서 면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스틴은 저를 포함해서 몇몇 아이들을 계속 괴롭혀왔기 때문에 반성문을 썼고 지아는 영어는 못해도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왔고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부모님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는지 오스틴은 옆자리인 저와 묶어 집에서 이상한 짓 한다. 뇌물 줘서 입학했다는 등 그녀의 영어 발음이 아직 어눌하다는 것과 제 옆자리라는 걸 엮고 근거 없는 헛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지아도 저처럼 공식 왕따가 되었죠. 지아와 저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여름이 올 때쯤엔 각자의 집에 초대하며 더 깊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부모님끼리도 친해져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식 바비큐를 한다며 저희 가족을 초대했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브로콜리를 에피타이저로 주었고 그걸 지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부러워했었죠. 그때 처음 먹어본 쌈장의 단맛과 짠맛이 고기랑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원재료가 콩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고 지아는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가 저도 한국으로 초대했고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도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유튜브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는데요. 저는 한국 생활이 기대된다기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아가 옆에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제 귀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당황해하는 건 익숙하지만 사람들의 깨름칙한 표정은 몇 번을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니까요. 지아와 저는 그녀의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외국인 친구가 왔다며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아와 함께하는 한국 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 농장에 가서 야채도 캐보고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수영도 하고 다른 아이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방학을 이때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지아의 한국 친구들도 다들 저에 대해 알고 있어 저의 덜 자란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주었죠. 가끔은 저에게 창의가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요. 가끔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잘 지내는 모습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그녀의 삼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원래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출장이 잦아 집에는 가끔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삼촌이 제 귀 얘기를 꺼내며 어쩌면 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혹시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죠. 볼품없는 귀를 매만지며 잠시 잊었던 콤플렉스가 떠올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삼촌은 특수분장 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특수분장을 저와 같은 안면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실제와 똑같은 신체 부위를 만들어 미용적인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삼촌의 회사가 참여하고 지원자를 찾는 중인데 마침 지아에게 제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지아의 삼촌을 따라 제작 현장으로 갔고 그곳엔 코가 없거나 눈이 없는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삼촌을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얼굴 모형을 뜨고 피부톤 측정 등의 검사를 했는데요. 일주일 후 잠에서 깬 저는 완성된 귀를 받아 끼워봤고 평범한 얼굴이 된 제 모습을 본 지아와 가족들이 잘 만들어졌다며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울 속엔 남들처럼 평범한 귀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지만 거울 속에 저는 평생을 상상해왔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였던 저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집안엔 저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얼굴 비대칭 수술을 해야만 했고 저희 집안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형물은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서 맞출 여력 따윈 없었죠. 그 실리콘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귀로 외출한 그날은 괜히 어깨도 더 펴지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바로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전화한 탓에 미국은 새벽 3시였는데요. 잠에서 덜 깬 채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새벽에 전화 걸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죠.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며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제 얼굴을 한참을 보더니 제 귀를 발견하곤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덩달아 옆에서 주무시던 엄마도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놀라 소스라쳤습니다. 미국에서 소이증 수술은 수천만 원이 들고 이렇게 정밀한 보형물을 제작하려고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아닌 밤중에 귀가 생겼으니까요. 그 뒤로도 한국에서 즐겁게 방학을 보내고 미국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의 모두가 저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몸이 자라면서 새로운 보형물을 맞춰야 했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저는 방학이 되면 지아와 함께 한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전학 온 지아와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았을지언정 저를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어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외로이 지내야 했겠죠.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겠네요. 지아는 연구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최고의 연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라 양이 지아 양을 만나면서 인생이 뒤바뀐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